안녕하십니까.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. 이번에는 추가 분담금,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추가 분담금과 관리처분 계획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추가 분담금 말 그대로 추가로 내는 돈입니다. 추가로 분담하는 돈이지요.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분양 신청을 다 하시고 조합원으로 남아 계시는데 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든다. 그래서 이제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더 내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입주를 할 때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지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, 이런 것이죠. 예를 들어서 분양받는 아파트가 5억 원짜리인데 내 집이 평가된 종전 자산가액 또는 권리가액이 3억이다. 그러면 2억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건데, 이 추가 분담금이 왜 문제가 되냐면 더 내라고 하는 거니까 더 낼 돈이 내가 생각하기보다 너무 많다,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, 추가 분담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공사비라든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기타 토지 대금이라든가 다 계산해서 되지만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게 권리가액입니다. 그러니까 분양 신청한 사람이 기존의 그 사업 구역 내에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아니면 건물들을 얼마나 평가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례율을 몇 프로 칠 것인가 한 다음에 만약에 100%라고 한다면 그 가치 그대로에다가 평가를 해주고 그 모자라는 금액을 더 내는 게 추가 분담금인데, 이 모자라는 금액이 왜 많아지게 되냐면 기존의 권리가액, 그러니까 종전 자산가를 평가하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쉽게 말하면 기존의 내 땅, 내 건물을 너무 싸구려로 평가했다, 너무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내가 분담금을 많이 내게 된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오는데, 보통 현금 청산을 하시는 분들, 분양 신청 안 하신 분들이나 분양 계약을 하지 않는 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금액을 받으면 되긴 하지만, 분양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다툴 그 여지가 잘 없습니다. 물론 많이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고 이제 공람 공고가 나오고 이제 협의하자 이게 공고가 나오면 그걸 보고 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조합에다 이의 신청을 하면 조합에서 이렇게 그걸 대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, 사실은 저희도 사건을 많이 하지만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내 권리가액 종전 자산가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조합이 받아주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조합은 그냥 정상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이제 통보만 오게 되죠. 그렇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버리면 사실은 그대로 사건이 쭉 진행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위법성을 다투게 되는 겁니다.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사업구역 내에 기존의 어떤 건물이나 토지나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한 다음에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인가 라고 계획이 들어있는 건데, 그 계획에는 개념 전제적으로 기존의 부동산이 얼마짜리인가도 적혀 있게 됩니다. 근데 그 적혀 있는 금액이 너무 낮게 되면,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되면은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, 관리처분 계획이. 그래서 그 관리처분 계획이 써있는 내 권리가액, 내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, 그 위법성이 인정되게 되면 내 부동산이 금액이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니까 그 계획을 취소해야 된다 또는 무효를 확인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보통 10% 이상 차이, 그러니까 다시 감정했더니 조합에서 그 평가한 금액과 10% 이상 차이 난다, 적어도 20% 이상 차이 난다 되면 보통 이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게 되고요. 거기에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하게 되면 조합이 다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아야 되게 됩니다. 그럼 일반적으로 조합이 그 부분 취하를 하라고 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차익 부분 금전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물론 재판이라는 게 다른 재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당연히 이제 우리가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합들이 최대한 후려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는 비일비재하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재판부들 중에 이제 형평성을 따져서 그 자체 하나의 부동산 자체의 가격 차이 나는 것보다는 누구는 높게 하고 누구는 낮게 하는 이런 형평성이 차이가 있어야지만 위법하다라고 보는 재판부들이 있어서, 그런 재판부들은 사실은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그 부동산을 다시 감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재판부도 있긴 합니다.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죠.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원고가 개인인데, 적어도 아니면 몇십 명 모이는 이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구역에 적어도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적어도 몇천억, 경우에 따라 조 단위가 넘어가기도 할 텐데 그 감정평가 수수료만 해도 몇천억, 몇천만 원, 몇 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다 낼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재판부를 설득을 해서 요 한 군데만 우리 원고들의 이제 부동산만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첫 번째 고비기도 하고, 실제 평가를 했더니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0% 이상, 20% 이상 차이 나야 된다라는 것도 고비기도 하고요.
세 번째는 우리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항소, 상고하게 되면 뭐 시간을 더 길게 낼 수 있다라는 것도 고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반박을 할 때는 이제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위법하고 이거는 사실상 우리 의뢰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뭐 시공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. 너무나 부당하다. 주장하게 되면 받아주게 되면 또 우리만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.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는 그렇게 재판부가 처음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설득을 해서 이제 한 군데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분이 나의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실 때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. 그리고 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인가 후 90일 내에서만 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90일이 넘어가게 되면 무효 확인 소송밖에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. 뭐 무효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무효 확인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입증 정도가 취소보다는 무효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쪽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.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다퉈서 우리가 이제 권리를 회복시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. 또 최근에 저희가 뭐 보는 바로는 인가권을 가진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들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시청들에서 공무원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신속하게 뭐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뭐지 인가에 대해 취소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끝날 때까지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을 해서 또 협상의 질에 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, 저희가 이제 블로그나 또 신문 칼럼을 통해서 종종 쓰기도 하고, 또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서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